이사를 가고 싶어도 요즘 같은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걱정돼서 망설이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름 꼼꼼히 알아본다고 했는데도 혹시나 내가 당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함 다들 있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광윤정님을 모시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은평구민분들이 안심하고 집을 구하실 수 있도록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은평구청 마을라디오 DJ를 맡은 라디오 크리에이터 DJ 줄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곽윤정 중개사님을 모셔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처음 나왔는데요. 네. 되게 설레네요. 네. 네. 은평구에서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함께 고민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서 경매 투자자가 된 나달이라는 책을 네. 올해 2월 달에 오. 출간을 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제목이 네. 뭐라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에서 경매 투자자가 된 나델. 나델이. 왜 나델이에요? 네. 사실은 제 책의 주인공이 나델인데요. 주인공. 네네. 사실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청년들, 네. 신혼부부들, 안타까운 사연을 모아서 만든 가상의 인물이에요. 가상의 인물? 네. 실질적인 인물이 아니지만 네. 그 분이 다 겪고 제가 만났던 수많은 해당될 수 어려움을 있는. 겪고 극복해낸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하고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개사님이 경력도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2009년도에 네. 개업을 해서 오.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피해를 가지고 상담 오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네.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이런 분들을 대신해서 경매를 낙찰받아 드리기도 하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모로 되게 잘하시는데 또 오늘 궁금한 것들을 많이 네. 물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청년이고 그래서 또 앞으로 또 전세로 이사를 할 수도 있어서 그러시구나. 미리 저와 같은 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한창 떠들썩했던 엄청 큰 전세 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는 뭐 한 달이 건너지 않고 내 주변 지인들도 겪은 막 네.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래서 네. 이제는 좀 확실히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세로 들어갈 때 네.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한 3가지 정도만 오.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가지요? 네, 제가 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70% 이상이 2030 청년들이에요. 70% 이상이요? 네. 오, 거의 대다수. 그 청년과 신혼부부들, 네. 사회 경험이 없는, 또 제대로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노리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 예, 이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속여서 사기를 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외에 일반적인 선량한 시민들은 네. 사실은 내 집을 한 채를 갖고 있거나 한 채 외에 임대할 주택을 임대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런 악의적인 사람 수백 채씩 가지고 맞아요. 네. 빌라왕. 이런 분들은 갚을 의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았으면 당연히 내줘야지. 심지어 어떤 임대인들은 받은 돈 한 푼도 안 쓰고 고스란히 은행에 넣고 그분이 2년 뒤에 돌려달라 그러면 고스란히 돌려주시는 그런 분들은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선량한 시민들이라고 말씀드린 게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그 3가지는 네. 뭐냐? 자, 서류를 일단 잘 확인하셔야 돼요. 서류요. 예. 그리고 시세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시세 파악. 네. 그리고 내가 계약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확인하려면 신분증과 그 이름, 네, 맞습니다. 대부. 네. 자,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자, 그날, 계약 당일날 네. 등기부등본,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렇구나. 네. 이게 2023년 7월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면서 3조 7항에 의해서 네.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다음에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거를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할 수 있게끔 법으로 바꿔놨어요. 좋다. 네. 근데 중개사인 저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요구했을 때는 안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구나. 왜? 니네는 이렇게 까다롭게 해? 다른 데서는 그런 거 해달라고 말도 없던데?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제가 네. 이렇게 이제 경매도 알고 서부지방법원에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요구를 많이 한 편이에요. 전 좀 까다롭게 계약을 했어요. 와. 예. 집주인이 나 이거 이렇게 그 등기부를 뜯다 보면 대출도 많고 압류, 가압류 뭐 이렇게 걸린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일수록 꼭 확인해야 돼요.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 계약 서류들을. 시에. 네.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잔금 시에 또 한 번 또 한 번? 확인해야 돼요. 두 번을? 네. 저는 꼭 2번을 확인합니다. 네. 두 번을 확인한다. 중도금이 있을 시에는 중도금 때도 확인합니다. 어머, 세 네. 번을. 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시 꼭 확인하고 네. 입금을 하셔야 돼요. 좋네요. 네. 그래서 특이하게도 분명하게 넣게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거를 안 떼어갖고 왔다. 네. 그러면 계약 이후 일주일 안에라도 떼어갖고 오라고 하고 잔금 시에 특이하게다가 네. 꼭 명시를 해야 됩니다. 네. 상환하게끔. 오, 네. 완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시세 파악이요. 네. 이 빌라가 우리 2030 세대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이분들은 사실 시드가 작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아파트에는 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단독, 다가구, 원룸 이런 데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물론 뭐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젊은 분들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액들이 작은 게 빌라, 뭐 다가구, 뭐 원룸 이러다 보니까 네. 이 시세 파악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오, 네. 그러게요. 어떻게. 그 빌라 시세를 파악하는 걸 아세요? 아니요? 모르시죠? 네. 아파트는 KB 시세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국민은행 들어가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대로. 예. 네. 네이버에 들어가 봐도 다 나와요. 네. 근데 빌라 시세 본 적 있나요? 그 부동산 검색할 때 뜨는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건 그냥 본인이 올려놓은 네. 거죠? 그렇죠. 그건 호가라고 하죠. 아. 예. 그래서 우리가 네. 이제 부동산 원에서 네. 이런 빅밸류라는 회사에서 네. 그 빌라 시세를 조회해 볼 수 있는 거를 만들었어요. 최근에요? 네. 와. 다행이다, 그래도. 아,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것도 소일구 외양간 고치기식이에요. 왜요? 이렇게 전세 사기가 빵빵빵 터지기 전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게. 다 터지고 만들어놔서 뭐 그래도 지금이라도 네.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빌라 시세를 파악할 때는 부동산원에 들어가셔서 네. 시세를 파악해 보세요. 사실 이거 나오기 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빌라를 시세를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 있을까 한눈에.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해서 조금 위험한 지역은 빨간색으로. 괜찮다. 그 괜찮은 지역은 파란색으로. 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부동산에서 원에서 아주 제 생각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미 그렇게 나와 있는 네,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확인해 보시고 네. 이렇게 전세금을 할 때 그게 확인해서 그 매매가 육박하다든가 좀 빨간색이 많다든가 요러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 계약 당사자. 당사자. 예,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시고 신분증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이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사이트도 따로 있어요. 오, 네네. 그것도 있군요. 그걸 또 네. 봐야 되는구나. 네, 저희는 계약할 때 그것도 다 합니다. 네. 완전 꼼꼼하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신분증을 갖고 오신 사람이 계약 당사자인지 정당한 신분증을 갖고 오신 건지 예, 이런 걸 확인하고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면은 되게 안 당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또 요건 있어요? 아까 세 가지 중에 하나. 네. 네, 아까 계약 당사자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계약자 외에 자꾸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일전에 피해가 또 하나 있었던 게 네. 카카오톡 같은 경우 모임 계좌로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쉽게. 그래서 모임 계좌 앞자리만 따서 그렇게 만드는 사람 이름과 비슷하게 조합해서 오. 만드는 그런 계좌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주의하시는 게 요즘 최근에 또
최근에 또 네, 사례가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와, 네. 되게 다양한 사례.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보증보험을 좀 들면 네. 안심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꼭 이제 전세에 들어갈 때 보증보험을 신경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맞아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증보험이 네. 이전에는 좀 가입이 좀 됐었는데 네.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이렇게 사기를 당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가입도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보증보험 가입했다고 다 만능이 아니에요. 네. 만능이 아니다. 네. 사고를 막아주는 예방책이 아니라 네. 사고가 터진 뒤에 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일 뿐이에요. 안전장치다. 예, 예. 뭐 우리나라에는 3가지 크게 네.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기관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거하고 네, 유명하죠. SGI라는 서울보증보험, 네. 하나는 HF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3가지가 가지고 있는데 네. 요즘 계속 뉴스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증료를 내리겠다, 보증 한도를 줄이겠다. 자꾸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네, 이분들이 진짜 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고스란히 많이 떠안고 있거든요. 최근에. 맞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매 그 법정에 가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낙찰을 받는 사례도 간간히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낙찰을 받아서 또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 또 임대를 놓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간간히 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주택보증공사에서 3억의 보증을 서줬다고 하면 네. 3억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떠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일반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죠. 네. 예, 그거 이제 별도로 치고 아까 이제 3가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반환 보증보험은 네. 가장 대중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맞아요. 국민템, 유명한. 표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수도권 7억까지, 그 외 지역은 5억까지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법이 바뀌면 또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안 줄어들길 바라지만, 예. 이게 이제 그 작년, 재작년 같이 역전세가 많이 났을 때는 정말 임대인들이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보증이 다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보증보험 들어달라고 하고 그 보증보험 안 들어주면 계약을 안 한다고 하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을 낮춰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집주인들이 내줘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한 걸로 현장에서는 저희 많이 봤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서 보장을 안 해주는 뭐 10억대까지 더 높은. 네,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지킴 보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은 전세 대출과 보증보험을 한꺼번에 좋네. 네, 제일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거는 3억대까지. 신혼부부 소득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각 사이트마다 네. 다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잘 있습니다. 네. 한번.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은평구청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또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혜택도 있더라고요. 네. 완전 이것도 알아놔야겠죠. 네네. 꿀팁입니다. 네. 꿀팁 많이 알려주시는데 네.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하셨을 때 등기부등본을 서류를 꼭 확인해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네. 이렇게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했어요. 근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걸 어떤 부분을 잘 봐야 되고 네.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뭔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네. 계약 당일 등기부여야 됩니다. 계약 당일? 예. 그 전에 보는 거는 네. 그렇군요. 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예요. 맞아요. 계약 당일이어야 돼요. 등기부라고 다 같은 등기부가 아닙니다. 진짜요? 어제 등기부 다르고요. 오늘 아침에 띈 거 다르고요. 저녁에 띈 거 다를 수 어머.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네. 계약 당일에 봐야 네. 된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리고 이제 등기부 보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막 네, 이상 네. 글씨들 많고 많고 숫자도 많이 나오고 네네.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신분증도 마찬가지예요. 주소 나오고 주민번호 나오고 사진 나오고 뭐 이렇잖아요. 네네. 이 등기부 등본은 집의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의 신분증인데 맨 앞장에 표제부라고 돼 있어요. 네. 그게
집의 주소를 나타내요. 쉽죠? 네. 네. 그리고 갑구라고 나오는데 이름만 어려워요. 이게 갑구. 이제 이 갑구가 네.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누가 것이냐, 갖고 누가 있느냐. 갖고 있냐. 예. 처음에 누가 갖고 있다가 누가 사서 그쵸. 누가 이거를 사서 뭐 증여했던가 상속했던가 뭐 이런 내역들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갑구 중에 등기부 등본을 어디서 띄냐면 등기소가 예전엔 등기소에 갔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으로 다 뗄 뗄 수 수 있죠. 있어요. 네, 네. 볼 수 700원이면 됩니다. 네. 700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3번 띄세요. 3번. 예, 중도금이 있으면 3번, 없으면 2번. 계약시 1번, 네. 잔금시 1번. 1,400원이면 됩니다. 1,400원. 네.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띄세요. 네. 자,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처음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질 때 그걸 보존이라고 하거든요. 네. 보존 때부터 지금 현재 상황까지 다 나오게 띄는 방법이 있고요. 오. 네, 현재만 유효한 사항으로 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 띄워달라고 하세요. 처음부터 떼야 된다. 웬만하면. 네.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뗐어요. 그래서 자꾸 집주인이 바뀌긴 해요. 그건 어때요? 그 상관없어요? 그래서 띄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네. 너무 자주 바뀌는 것들은 네. 이유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자주 바뀌면 이제 투자자의 물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게 있고 처음부터 계속 그 사람인 것들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예, 예. 자주 바뀌는 물건들은 주인이 자주 바뀐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위험하다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위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자주 바뀌는 것보다 한 사람이 쭉 하는 게 가지고 낫다. 오는 게 조금 위험 회피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예. 이 사람이 뭐 압류나 가압류나 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네. 갑구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갑구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을구는 네. 이 사람이 빚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대출.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았고. 얼마나 받았다. 네. 이 대출은 우리가 1억을 받았어요. 그럼 1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는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이자까지 얹어서 합쳐서구나. 예, 1억이 아니라 1억 1천, 1억 2천 이렇게 채권 최고액으로 얹어 놓습니다.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내가 이자까지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은행은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출해 줄 때도 집값에 60% 해준다. 70% 해준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꼭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개인 간의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줄이 이제 나오면 그때 이제 경매 시장에 이런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은행 대출을 못 갚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개인 간의 그 대출을 못 받아서 못 갚아서 발생하는 압류나 가압류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이게 집값을 다 해서 팔아도 변제가 안 될 때 그럴 때 경매가 나와요. 경매로 예. 가는. 네네. 그래서 이해가 됐네요. 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쉽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약 당일 그리고 잔금일 꼭 1,400원 하지 마시고 꼭 뛰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 봤다고 해서 그게 안심이 아니군요. 그럼요. 당일에 꼭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는 깔끔하게 계약을 했고 했는데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어서 그 집주인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봤거든요. 맞아요.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책에도 이제 잠깐 설명 넣어놨는데요. 네. 이럴 경우가 생겨요. 네.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회사회원이었어요. 그래서 뭐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면서 이 사람은 사업자예요. 사업자. 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이 잘 안 됐어.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세입자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내가 1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네. 1순위라는 개념은 아시죠? 네네. 제일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네. 1순위 이제가 됐는데 이 뒤로 자꾸 뭐가 들어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갑구에서 볼 수 있는 뭐 압류니 가압류니 뭐 이런 거 그리고 네. 또 이제 뭐 저축은행 OK 저축은행 뭐 이런 데서 네. 받을 수 있는 뭐 안 보고 빌려줍니다. 뭐 500만 원까지는
뭐 이런 거 해주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뒤에 줄줄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살다가 그게 언제 발견되는지 아세요? 언제요? 2년이 잘 살아서 이제 나가야 돼. 그러니까요. 네, 나가야 돼서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2억에 살고 있는데 이제 나가야 돼요. 빼주세요. 그래 알았어 하고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 이제 물건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는 등기부를 떼보거든요. 등기부를 떼봤는데 갑자기 뭐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곤란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임차인은 참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뒤에 뭐가 많으면 다른 세입자가 이 집을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요.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여기는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또 제도가 있어요. 네네. 예, 그런 제도를 이용하거나 앞서 전세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만기가 됐을 때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네. 이런 보증보험을 통해서 돌려받는 경우가 있고, 네. 좋고. 그리고 만기가 됐는데 돌려주지 않아요. 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또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바로 돌려받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주소를 빼야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됐거든요. 아 맞아. 나와야 되고. 네. 되게 불편했어요. 네. 근데 이게 워낙 또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이게 또 바뀌어서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좋아졌네요. 네, 많이 좋아졌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사 가면서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도 하시잖아요. 네. 이건 정말 필수예요. 정말. 그거를 해놔야지만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집주인이 바뀌면 예전에는 우리 임대차 보호법이 없을 때는요. 네.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근데 임대차 보호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느냐. 새로 산 사람한테 네. 주민등록 그리고 그 집에 이사 여기까지 해놓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나 여기 사는 사람이야. 주민등록 여기 있잖아. 맞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 또 한 가지 확정일자를 딱 받아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가 또 어렵죠. 네. 예,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매가 됐을 때 내가 1순위로 그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제 좀 걱정되면은 계속 6개월마다 한 번씩 등기부등본 때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있으셔요. 워낙 사기가 네. 많다고 네. 하니까 피해가. 네네. 한 달에 한 번 떼보시는 분도 있고요. 네. 1년에 한 번 떼보시는 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좀 팁을 드리면 지금 그 신축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인데도요? 네,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신축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기가 안 나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은 되는데 보증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등기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해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증보험을 못 받아요. 네, 그렇다고는 하지만 집주인들도 대출 못 받아. 그나마 다행이죠. 네. 네, 그래서 등기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갈 때 빼고는 네. 못 받으세요. 네, 근데 이제 등기가 날 때가 이제 문제예요. 날 때요? 네. 월세로 들어간 사람들한테 가끔 일어나는 얘기인데, 뭔데요? 이제 월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앞에 집주인이 어차피 잔금을 내야 되잖아요. 입주를 하려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주잔금 대출을 받는단 말이죠. 받잖아요, 통상. 네. 근데 그 집을 들어갈 수도 있고 임대를 놓을 수도 있어요. 네. 전세를 놓게 되면 그 집은 상환을 하고 월세를 놓게 되면 그게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놓는단 말이죠. 네. 대신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그 5천 요 정도만 보증금으로 하고 네, 월세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등기가 날 시점이 되면 네. 이 세입자를 빼줘야 돼요. 세입자가 주소를 빼줘야 은행에서 자기가 선순위니까 이 사람들은 후순위잖아. 네. 주소가 빠져야 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잠깐 주소를 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주의를 하셔라. 이렇게 처음에 계약 시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빼주시면 안 돼요. 빼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주소를 뺀다는 얘기는 대항력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네. 조심하셔라. 진짜 꼭 알아둬야 되네요. 네.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주소를 빼야 된다. 음. 그럴 경우에 내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남겨놔야 돼. 남겨놔라. 아, 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야,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은평 구민들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 네. 저희 사례는 이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럴 때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문의를 해서 상담을 해야 되나요? 네, 은평 구민이시라면 네. 저희 여기 1층 은평구청 은평구청. 1층에 전세 상담 전문 센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수요일은 변호사님이 계시고 월수금 2시부터 4시까지는 중개사분이 네.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은평 구민이 아니시라면 서울시에 있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라고 있으니까 안내 받으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전화를 하실 때 꼭 이분들 다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네, 네. 시간 내셔서 그렇겠죠. 또 뒤에도 엄청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임대차 계약서 4본 음. 하고 그다음에 최근 등기부 등본 네. 네. 그리고 보증금을 냈다는 뭐 이런 이체 확인서 그리고 집주인이나 중개사분들이나 이렇게 문자로 왔다 갔다 한 대화 네, 내용이라든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고 상담을 하셔야 네, 좀더 빠르죠. 빠르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은 전화를 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또 안내를 받고 네, 네. 다 준비해서 이제 네. 은평구청 1층에 가서 그 시간에 이제 상담을 받으면 네, 좀 맞습니다. 정확하겠죠? 네네. 오늘 진짜 전세에 대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저도 나름 꼼꼼하게 챙긴다고 했는데 진짜 중개사님이 이야기해서야 좀 알게 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들으신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네. 줄리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집을 구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저한테 한번 말씀 나눠보실래요? 네. 좋아요. 제가 만약에 전세로 이제 이사를 한다 했었을 때 네. 처음에 이제 물건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 집이 괜찮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서 네. 이 집과 계약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네. 그 말씀하셨던 서류들을 네. 다 떼보고 맞아요. 중요한 것은 계약 당일의 서류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세가 맞는지 네. 그것도 한번 꼭 확인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집주인의 그 신분을 제대로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그렇게 가지면 돼요. 오, 우등생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서류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세 가지. 예, 이때 이제 그 계좌가 일부라도 네. 이제 저희 약속하는 금액이다 해서 네. 일부 예약금을 좀 넣거든요. 맞아요. 예. 그럴 때, 내가 피 같은 돈 100만 원이라도 넣으려면, 네. 확인 안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줄리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중개사님, 오늘자 등기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아,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중개사님께서 오늘자 등기부를 떼주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등기부에서 뭘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소유자가 그 사람이 맞는지 네. 그리고 그런 대출 이런 것들이 있는지 네. 집주인이 또 많이 바뀌었는지 네.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신분증, 그 집의 신분증이 등기부라고 했죠. 네. 그러면 뭘 먼저 확인해요? 주소. 주소. 네. 주소. 그날 날짜 발행된 거. 그날 그죠? 날짜와. 네. 네. 내가 집에 가서 봤으면 몇 동 몇 호가 나올 거잖아요. 네. 몇 동 몇 호. 그다음에 그 사람 누구? 그 사람의 계좌. 내가 돈을 넣어야 되니까. 네. 그 사람의 계좌가 맞는지. 계좌가 맞는지까지. 네.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완전 그리고 아파트라면 KB 시세, 네. 또 빌라라면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회. 시세조회. 빨강이냐? 파랑이냐. 그것도 잘 알아둬야겠다. 그죠. 꿀팁 드렸습니다. 완전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근데 돈을 100만 원만 넣었어. 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잔금도 아직 100만 원만 밖에 안 넣었잖아. 네. 계약을 써야죠. 그날 계약 쓰고 계약금 주는 거 아니에요? 에이, 이거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어떡해. 네. 그래서 콩찜하느라고 100만 원 넣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서로 약속을 잡아서 계약서를 써야지. 네. 예. 그때 왔을 때. 그때 네. 한 번 더 등기부 등본을 그렇죠. 체크하고 예. 맞아요. 등기부 등본에 갑구, 을구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하고 네. 만약에 을구에 대출이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갑구에 압류가 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네. 언제까지 갚을 건지.
그리고 체크하고 또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 넣을 때 한 번 더 확인. 에이 아직. 아직이에요? 에이. 자, 네. 직주인의 그 국세지방세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서류를요. 네. 국세지방세 확인하라고 그랬잖아. 이 등기부 띄었는데 압류가 있어. 그러면 국세지방세 안 나와요. 뛸 수가 없어. 그 국세지방세 이게 띄려면 네. 그런 내용이 없어야 돼요. 아까 뭐가 있었다 그랬잖아. 네. 그 사람 근데 그거 못 갖고 와요. 그러면. 완전 그냥 듣기만 해도 적용이 또 다르군요. 다르죠? 네. 실제로 이렇게 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다르죠. 모르게 놓치네요. 알고는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렇죠, 그렇죠. 어머,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그걸 누가 챙겨줘요? 중개사님. 네. 요즘 직거래 사이트가 판치는데 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 네. 그게 피해 사례 굉장히 많아요. 피해 사례가 더 많군요. 네. 지금은. 그 사람을 뭘 믿고 이런 직거래 사이트에 그냥. 올리는 거고 불특정 다수가 내 집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는 거를 이상하게 두려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맞아. 네. 저희는 다 구청에 등록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공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잘 지키거든요. 근데 그 중개 보수 조금 전략하자고 그렇게 직거래를 믿을 수 하는데 불특정 다수한테 내 집을 공개를 한다? 위험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 그러네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특히 것도- 여자분들, 그렇네요. 네, 그냥 폭행이면 상관없지만 또 이게 성적인 폭행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이런 것들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머릿속에 입력하고 가도 자꾸 놓치시잖아요. 근데 내가 딱 계약을 하고 내가 돈을 넣어야 돼. 네, 네. 네, 막 100만 원만 넣어도 떨리시죠? 네. 근데 막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이야. 네. 그럼 안 떨리시겠어요? 큰 돈인데. 네. 자, 이제 계약했어. 이제 이사를 가야 돼. 짐을 막 쌌어요. 네. 네. 트럭 싣고 가. 네. 갔는데 이제 도착하니까 딴 사람이 살고 있어. 네. 뭐 이런 거 뉴스에 보셨죠? 정말 머리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돈이 그러면 이 사람이 짐을 내리다가 네. 다시 올리는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길거리에 나 앉아야 돼. 그럼 이게 이런 게 사기인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되게 현실로 지금 와닿고 있어요. 그죠? 지금. 사례를 그죠? 많이 네. 얘기해 주시니까. 와. 그렇습니다. 네. 잔금 때는 꼭 그날 네. 당일날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한번더 확인.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거 전입하시고 이사하시고 확정일자. 그러니까 이제 전입은 잔금 때 네. 할 수가 있고요. 네. 확정일자는 이제는 전월세 신고세가 확정이 됐잖아요. 네. 이제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돼요. 6월 1일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무조건 가서 전월세 신고를 해요. 그러면 전월세 신고한 것과 동시에 확정일자 확정일자. 부여자가 되는 거예요. 부여일이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계약 당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이사하시고 바로 전입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중요하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계약까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사하고 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완전 많이요. 저 이제 좀 자신감 있게 전세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오세요. 좋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곽윤정 중개사님 어떠셨나요? 나오시니. 뭐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완전 많이요. 예.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네.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맞아요. 주위에 손을 내미시면 정말 도와줄 사람 많거든요. 제대로 알면 네. 하나도 무섭지 않고요. 진짜 확실히 좀 더 이제 이야기를 듣고도 네. 또 모르시겠다면 저희 또 1층에서 상담도 있으니까요. 네, 네, 네. 이렇게 상담하면 정말 더 정확하게 잘 알게 됐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정보 잘 얘기해 주셨고요. 그럼 저는 다음 라디오에 또 좋은 정보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